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와 근데 진짜 뭐 어떡합니까? 제가 뭐 떼서 줄 수도 없고 We make the streams louder. 반갑습니다. 인젝타 코리아 B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소연 아이디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는데 봄 날씨더라고요. 어때요 날씨? 좋아요. 네, 날씨가 좋으니까 마음이 좀 겨울에서 약간 봄이 오듯이 마음도 좀 녹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이 예전에는 제가 월급을 2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을 때 꿈을 키우잖아요. 저는 1000만 원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 네트워크를 만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엔젝타에서 제가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 네트워크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 맞잖아요. 2억을 만들고 소식적에 1억을 만들면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000만 원이 비현실적인 돈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플래티늄 그리고 그 이상의 직급을 목표를 잡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스폰서님이랑 상의를 하다가 플래티늄이 너무 가고 싶다.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를 좀 상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딱 꽂혔던 게 사장님 플래티늄이라는 자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밖에서 1000만 원을 벌 수 없는 자리를 꿈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는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친 듯이 미팅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만났던 네트워크가 지금의 1년차, 2년차 이게 이게 연수를 따지면 안 되지만 가면 갈수록 배움이 커지고 배울 게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엔젝타 이 네트워크가 너무 재밌습니다. 사장님들도 지금 그 느끼시는 감정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변화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좀 전에 스폰서님과 대화했을 때 비현실을 꿈꾸는 사업이라고 했죠. 요거를 또 이제 말씀을 딱 해주신 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실 거예요. 이제는 저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정말 사업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받아가는데 사장님들도 이분의 노하우를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플래티늄 직급에 계시잖아요. 그가 갖는 그 자리가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정창윤 스폰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개시켜주신 박소연 사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요. 진짜 봄 날씨도 이제 소연 사장님 말대로 소연 사장님이 뭐 비현실적인 것들을 꿈꿔라 비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현실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제가 여기 제가 백보드 앞에 서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뭔데 서 있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박소연 사장님 조만간에 플래티늄 갈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이 오전 시간에도 어떤 누군가들은 아직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들은 과거에 저처럼 그냥 이제 노동 수익으로만 이 수익을 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연사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곧 플래티늄이 올라오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박소연 사장님이 플래티늄이 올라오면 거의 대박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정문 사장님, 박소연 사장님 가족 아닙니까? 가족. 네. 박정문 사장님 플래티늄 올라갔죠. 소연 사장님 이제 박소연 사장님 플래티늄 올라갔죠. 야, 그러면은 그 집안에 우리 박씨 집안에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최소 2천만 원 아닙니까? 최소 2천만 원. 맞습니다. 아, 어머니 좋으시겠다, 그죠? 어머니, 우리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족보다 박정근 사장님과 박소연 사장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박정근 사장님 어머니 가게도 제가 알고 있고, 일하시는 가게도 알고 있고 한데, 한동네인데, 좀 있으면 이제 박소연 사장님이 플래티늄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 가게가 이제, 그죠? 간판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샵 한번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봄 날씨 좋은 날씨에 좋은 정보,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S그룹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정창윤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롱패딩들 다들 집어넣으셨죠? 네, 다들 집어넣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롱패딩 집어넣고 그 드라이 클리닝 맡긴 다음에 비닐 그 있잖아요, 비닐. 그거 놔두면 안 된답니다. 네. 그 비닐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 유발. 발암 물질이 엄청 나온다고 하죠. 엄청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롱패딩들 다 집어넣으시고 비닐 다 벗겨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도 미팅을 갔다가 이제 점심을 파트너 사장님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딱 이제 밖에 딱 나왔는데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봄 햇살이. 와, 진짜 어제 제가 포항 사장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포항 쪽에 저는 이송궁 사장님, 저희 현계라인에 계신 이송궁 사장님하고 이제 포항에 항상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오전 일정이 끝나고 저랑 식사를 하고 부산에 이제 미팅을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대구 사람인데 이 대구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대구 분들 그런 저랑 같은 감성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분지잖아요. 분지. 이 삼면이 어떻습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바다라고 하면은 좀 설레요. 약간 좀 설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송 사장님이 부산에 가신다고 하니까 괜히 좀 설레더라고요. 저도 따라갈 뻔했습니다. 따라갈 뻔했는데 우리 박선희 사장님이 불신사 하실까봐 제가 이제 안 가고 포항에서 남아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어제 박선희 사장님이랑 새벽까지 미팅을 하고 이제 오늘 또 빠르게 넘어와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자기 관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자기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뭐 늘 자기 관리하는 일이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다들 잘 되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네. 이 시장이 난리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원래 엔젝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또 한 번 만족을 하는 게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가 안 좋은지 뭐 코로나가 어떤지 우한폐렴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요 놈을 잡잖아요. 이 살을. 네. 살을 잡으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거나 뭐 우한폐렴이 어쩌나 저쩌나 다 살을 빼려고 난리예요. 미팅이 줄지도 않고 뭐 항상 많고 하다 보니까 참 이 사업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시기가 아닐까. 아니 진짜 우리가 이 안에서만 일하고 이 뭐 지사, 대구, 뭐 포항, 부산 뭐 등등등등 울산 많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볼 게 아니라 좀만 채널을 돌려보셔도 흉하거든요. 요즘 세상이 진짜 장사 안 된다, 죽겠다. 얼마 전에 우리 문프 누굽니까? 문프 문재인 프레지던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시장을 한 바퀴 쭉 도시는 그런 영상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시장 상인들이 대통령님 지나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다 같아요. 제발 좀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이 우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뭐 대통령님께서
알겠습니다. 이제 최대한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뭐 우한 폐렴에 대한 그런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좀 사람들이 너무 경각심을 많이 안 느끼게끔 좀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솔직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하는 거냐면 자영업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영업들. 우리 엔젝타인들도 다들 자영업을 하신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오늘 오신 우리 대구에 오신 박정은 사장님도 그렇고 박소연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진영 사장님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과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 아니 그럼 코로나 없을 때는 장사가 잘 되나요? 코로나 없을 때는 경기가 좋았나요? 저는 막 시사 경제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뜨문뜨문 보거든요. 저도 이제 인젝타 사업한 지가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늘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경제가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뉴스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들 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1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17년도 때, 18년도 때, 19년도 때도 가장 지금 경제 불안이다. 가장 힘든 시기다. 가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항상 불경기라고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항상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들은 뭐 서민가구 이런 거 한 번씩 보세요. 네. 서민가구 거기 보면 누군가는 엄청 잘 돼요. 누군가는 노력을 해서 또 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경기 때문에 이 장사가 안 되는 걸까? 과연 엔젝타 안에서도 진짜 운이 안 따라서 뭔가 이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걸까? 이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안 되는 걸까? 뭐 등등의 많은 고민들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사장님 그거 보세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세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네.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진짜 즐겨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요 최근에 방송인데 팥칼국수 집 운영하시는 아줌마가 나와요. 팥칼국수. 그 팥칼국수 운영하시는 아줌마가 백종원한테 컨설팅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당첨이 됐으니까 방송에 나왔겠죠? 너무나 천운이에요. 너무나 천운. 진짜. 너무나 천운인데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이 팥칼국수 사장님한테 조언을 해줘요. 팥 재료는 얼마에, 원가는 얼마짜리 하셔라. 중국산을 쓰시지 마시고 국산을 쓰셔라. 조리법은 이렇게 하셔라. 팥 칼국수에 뭐 새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새알을 만들어 놓은 냉동을 하지 마시고 직접 빚어서 하셔라. 등등의 방향 제시를 해주거든요. 백종원이 방향 제시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백종원이 방향 제시 해주는 이유는 팥칼국수 사장님이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잘 되고 싶다. 근데 과연 그 골목식당에 나오는 자영업자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엔젝타를 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과연 잘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니 엔젝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중에 난 관심 없어. 뭐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요 하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엔젝타 하시는 모든 분들은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마치 그 골목식당에 나오는 팥칼국수 사장님 뿐만이 아니라 그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근데 잘 되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 컨설팅을 부탁을 했단 말이죠. 부탁을 해서 진짜 천운이 따라줘서 우리 백종원 스폰서님이 팥칼국수 파트너 사장님한테 방법 제시를 해줘요. 근데 팥칼국수 사장님이
마음 간절하지만서도 자신이 성향과 자신이 했던 방법이 안 맞다라는 이유로 방법 제시를 안 따라. 제가 그걸 보면서 속이 천불이 나더라고요. 파카국수 사장님 때문에 제가 속 천불이 났을까요? 저랑 상관도 없는데 파카국수 사장님 때문이 아니에요. 엔젝타에서도 과연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다들 잘 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잘 되고 싶어서 스폰서 분들이 방향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근데 그 방향 제시를 받으시는 사장님들은 이게 내 사업에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를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성향에 맞냐 안 맞냐를 먼저 보시더라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아마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 골목식당 닭갈국수집 아줌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분의 모습이 어떤가? 그분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내가 현재 내 조직이 정체가 되어 있다. 혹은 내 매출의 성장이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그 모습도 같을 거예요. 진짜. 아, 내가 이래서 사업이 정체가 되는구나를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냐 안 맞냐. 진짜로 사장님들이 성공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다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진짜 그 방법 제시가 나의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되고자 하는 쪽으로만 생각된다면, 플러스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백종원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시면은 뭐 죽자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파칼국수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좀 더 쉬운 방법 없어요? 좀 더 좋은 방법 없어요? 계속 얘기해요. 진짜 와, 백종원 대표가 혀를 내두르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엔젝타에는 그 자영업, 수많은 자영업, 골목시에 나오는 자영업 사장님들처럼 그분들도 같은 방법일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고 사장들은 응대를 하고 그 메뉴들을 내놓고 매출이 나와요. 다른 방식이 있나요? 매출을 뭐 어떤 가게는 돈 먼저 내고 음식 나오고 이런 거 있나요? 간판 걸어놓고 메뉴판 걸어놓고 손님 한번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뭐 드시겠습니까? 이거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메뉴를 내고 손님이 먹었을 때 맛있다 맛없다 판단을 하고 다음에 재방문을 하냐 재방문을 안 하냐 너무 맛있어서 친구를 데리고 오냐 다 같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버는 사람은 벌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단 말이죠. 엔젝타는 다른 게 있나요? 엔젝타의 보상 플랜 중에 참 멋진 말이고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엔젝타 보상 플랜 중에 참 멋지지만 참 무서운 말 뭔지 아십니까? 엔젝타 보상 플랜은 모든 사업자에게 소실적의 몇 퍼센트 줍니까? 후원수당 22.2%를 준다. 참 멋진 회사예요. 직급이 없는 사람도, 오늘 시작하는 사람도, 내일 시작하는 사람도, 1년 전에 시작한 사람도, 실버, 골드도, 플래티넘도, 다이아도 내가 뜨는 소실적이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22.2%를 모두 받아요. 마치 골목식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밖에만 나와도 수많은 식당이 있는 같은 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처럼 우리 엔젝타에서 이 같은 보상 플랜을 가지고 일하시는 사장님들처럼 누구나 같은 보상 플랜을 적용을 받아요. 참 멋진 회사예요. 근데 참 무서운 회사예요. 차라리 등급을 좀 줘야 되나 봐. 같은 보상 플랜을 가지고 같은 수당을 받는 체계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떼돈을 벌고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될까 되나 안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정답인가요? 이 수많은 경쟁사회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수많은 식당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날렸는데 같은 의미란 말이죠. 어떤 데는 누가 나라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때려 펴나요? 엔젤타 코리아에서 스폰서가 와가지고 사업하지 마. 사업하면 혼나. 고객 모시지 마. 미팅하지 마. 전달하지 마라고 누가 억압하시는 분 있나요? 없단 말이죠. 다 열심히 해보자. 다 잘해보자. 항상 그 시스템을 지겨워하시는 분들의 말.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똑같은 얘기 해야죠. 어떤 얘기요? 잘 될 거다. 우린 잘 될 수 있다. 엔젝타는 비전이 있다. 셀틱스는 잘 될 수 있다. BS 그룹은 최고다. 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얘기들을 계속 해야죠. 무슨 얘기들 할까요? 근데 이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보상 플랜이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저도 조직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어떤 누군가는 진짜로 뭐 그냥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 시간 정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투자해서 얼마를 벌기를 원해요. 어떤 누군가는 일주일에 이틀, 3일을 투자를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일주일 모두를 투자해요. 어떤 누군가는 일주일 모두를 투자하면서도 현재 돈이 안 돼도 어차피 이 회사에서 이 엔젝트에서 비전을 느꼈고 사업을 확장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안 되고 당장 벌이가 없어서 어떤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보상 플랜인데 저희가 22.2% 소실적인 22.2%를 받는데 과연 저보다 적게 받아서 저보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똑같이 받는단 말이죠. 어떤 누군가는 건물도 내놓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진짜 엔젝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누군가는 365일 24시간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시간 투자도 안 하면서 월 13만 3천 나가는데 나는 왜 돈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나요? 다 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데 요즘 이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 시스템이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핫해요. 자율주행이 원래는 2레벨까지만 완성이 됐었어요. 고속도로에서만. 일정한 간격이 있는 도로선이 깔려있는 차선이 깔려있는 고속도로에서 핸들이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속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2레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주시하지 않아도 구불구불한 길도 자율주행 모드가 가능한 모델이 오래 나옵니다. 그게 3레벨 자율주행 오래 나옵니다. 그 자율주행에 지금 자율주행의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현대. 현대. 현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테슬라. 그죠? 테슬라. 맞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씹어먹고 있어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진짜 모든 걸 확보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테슬라가 3개월 만에 주가가 300%가 성장했죠. 테슬라 주식 사놓으십니다. 테슬라 주식 좀 사놓으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개인인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오르고 나면 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저 자율주행 대박날 것 같았는데 전기차 뜬다 했는데 사람 늦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전기차 뜰 것 같은데 자율주행 뜰 것 같은데 나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엔젝타예요. 앞으로 동료, 건강, 헬스케어, 다이어트, 커피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300% 성장하는 회사예요. 엔젝타도 300% 아니요? 1000%도 성장할 것 같은데요. 성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성장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장할 거라는 회사에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300% 성장하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내가 여기다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요. 300%는 뭡니까? 3천. 곱하기 3 아닙니까? 그럼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요.
3억. 3억인 거예요. 만 원을 투자했으면요 3만 원 나온 거예요. 이게 엔젝타예요. 근데 엔젝타에서는 도박을 하는 걸 원합니까? 주식처럼 돈을 박아서 상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원합니까? 아니요. 엔젝타에서 원하는 건 이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시간과 열정에 투자한 만큼의 300%를 돌려준 회사가 엔젝타예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누군가 엔젝타에서 건물까지 팔아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팅을 다니시고 밥도 굶으시고 시간도 투자하세요. 어떤 누군가는 한 달에 커피 2병 날라오면 14만 3천 원이 카드에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아까워 죽겠다. 나 한 달에 14만 3천 원 투자하는데 왜 사업 안 돼? 라고 앉아서 카드 결제 문자 날라오는 거 보면서 한숨 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회사가 300%, 1000%가 성장해도 돌아오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같은 보상 플랜이란 말이죠. 근데 어차피 엔젝터는 성장한단 말이죠. 사장님들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며칠을,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아, 회사 잘 된다면서? 네, 잘 됩니다. 지금도 이번 달도 엔젝타를 통해서요 1억, 2억, 3억을 갖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같은 보상 플랜으로요. 그분들은 소실적에 30% 준답니까? 그분들은 소실적에 40% 준답니까? 그분들도 소실적이 몇 프로입니까? 22.2%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주식 마냥 내가 한테 오는 돈 몇 억을 투자해서 그 돈 받는 거랍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엔젝타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다이어트 시장은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커피 시장 또한도 반드시 성장할 건데 제가 알려줘도 그런갑다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라고 알려줬을 때도 어떤 누군가는 그래 성장하겠네 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테슬라 혼자.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래 앞으로 자율주의. 제가 이런 글귀를 봤는데 너무 소름 돋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성장하고 이 자율주행의 기술의 발전에 대해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마치 우리가 아들아, 손자야, 자식아, 딸아 옛날에는 삐삐를 쓰던 시절이 있었단다. 옛날에는 핸드폰을 폴더처럼 이렇게 닫았다가 폈던 시절이 있었단다.처럼 아들아, 옛날에는 이 자동차라는 기계를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돼가지고 음주 단속이라는 문화가 있었단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10년 뒤에.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저는 올 것 같아요. 진짜 올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맞아. 진짜 음주 단속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 왜 음주 단속 안 해야 돼요 이제? 술을 몇 병을 마시든 간에 뭐만 하면 돼요? 주소 찍어놓고 버튼만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자동차가. 반드시 그 시절이 올 거라 저는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엔젝타가 진짜 7천억 하던 이 시대가 엔젝타가 이 시대를 누릴 거라는 믿음이 저는 있어요. 지금 엔젝타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약 600억 정도 했다고 하죠. 약 추정. 그러면 약 몇백억 오른 거예요? 몇 프로 오른 거예요? 테슬라 300% 올랐다 했죠.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1100% 오른 거 아닙니까? 1100%? 맞습니다. 네. 1100% 오르는데 이 1100% 오르는 주식에 사장님들은 얼마나 투자하실 겁니까? 전 그래서 지금 올인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까지 미팅을 해도 잠을 못 자서 피곤해도 티가 나는지 모르겠네. 제가 자기가 성공했나 안 됐나 모르겠네. 방송에서 야 지금 오늘 지금 성격 별로 안 보이는데 이게 방송이 전달되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테슬라 그 이상이 엔젝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더 재밌는 거예요. 돈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1억, 2억, 5억, 10억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네 말 맞네. 그 테슬라 오브스 엔젝터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이라는 골든벨을 울리고 싶어요, 모두가. 아닙니까? 네. 성공이라는 골든벨에 도달하고 싶어요. 도전 골든벨 맞죠? KBS에서 하는 건가요? KBS? 맞나요? 네. 도전 골든벨. 학생들이 나가지고 백보드판 요만한 거에 문제 써가지고 통과, 탈락 한다면 몇 번 문제까지 있어요? 1번부터 50번까지 있어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서는 1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의 정답을 다 공부하고 다 외워야 돼요. 맞나요? 네. 50번까지 다 통과했을 때 우리는 골든벨을 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미팅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기관리 잘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웃을 줄 아는 프로. 감정이 상해도 드러내지 않는 프로 정신. 겁나 피곤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마인드. 명단 작성을 해서 내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들. 내가 오늘 바쁘다, 아기가 있다, 약속이 있다, 친구 만나야 된다가 아니라 엔젝타에 사업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1번으로 하는 것들. 이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나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장님들은 1번부터 50번까지 정답을 다 알아요. 근데 골든벨에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1번부터 50번까지 정답을 다 알지언정 1번이 안 되면 50번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좋습니다. 그게 바로 골든벨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인 거예요. 50번까지 정답을 다 알아도 1번은 뭡니까 과연? 물론 수많은 1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1번은 뭡니까? 출근, 근무 태도, 자기관리, 내 마인드, 내 감정 조절. 전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이 안 되면 50번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내가 그 정답을 다 알잖아요. 다 알아야 된다. 미팅을 많이 해야 된다. 명단 작성을 해야 된다. 스폰서와 상의해야 된다. 믿고 따르면 해야 된다. ABC 마음 맞춰야 된다. 셀톡스 공부해야 된다. 제품력이 어떤지 비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보상 플랜 공부해야 된다. 수많은 문제의 정답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1번이 안 되면 50번까지 갈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바로 성공인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번은 성공하셨네. 2번까지, 3번까지, 4번까지 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네. 근데 어떤 수많은 엔젝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눈 붙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에이씨 뭐 약간 머리 띵한데 감기 있다고 안 나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50분까지 정답을 모를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을 키우는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BV를 더 뽑을 수 있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1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1번이 안 되기 때문에 50번에 골든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네. 성공은 1번부터입니다. 성공은 출근부터입니다. 성공은 내 시간 투자부터입니다. 성공은 내 자기관리부터입니다. 성공은 내 마인드 컨트롤부터입니다. 그래야 2번에 갈 수 있고 3번에 갈 수 있고 마지막 50번에 도달해서 사장님들 계좌번호에 세 자릿수의 페이가 찍힐 거예요. 한 달. 그게 바로 엔젝터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진짜 1번부터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근 잘 하셨네요, 다들. 근무 태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좋습니다. 다들 거의 뭐 테슬라 주가 상승하듯이 돈을 버실 것 같은데. 네. 또 이거 이 얘기했는데 또 엔젝터 사봐라고. 야, 그럼 주식이 대박인가? 이러는 분들 안 계시죠, 설마? 네?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10번 중에 있잖아요. 한 번에서 9번까지 다 땄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투자 한 번 잘못하면 딴 돈보다 더 마이너스 보는 게 주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5% 수익, 보통 잘 따면 5% 수익 내거든요. 5%. 그럼 1000만 원에 5%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50만 원 9번 따면 얼마예요? 450이죠. 마지막 10번째 또 얼마 넣어요? 1450만 원 넣었죠. 이게 반토막 맞죠? 이게 주식이에요. 9번 따고 한 번 잃으면은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엔젝터는 형님 왜 리스크가 없습니까? 9번 다 미팅 실패해도 그 9번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휴학번에서 노화가 없어지는 게 인젝트하기 때문에 얼마나 리스크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갑자기 뭐 주식을 가져가지고 인젝트에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진짜 골든벨 울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골든벨 울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끝나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제 준비한 거 다 끝났는데. 네. 어떡하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왜 사업을 빡시게 잘해야 되냐.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성공 사장님이랑 좀 친해요. 개인적으로. 형제 라인이지만 굉장히 친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인데 착하게 생겼어요, 둘 다. 성공 사장님 닮았어요. 성공 사장님 파트너분이 계시거든요. 파트너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업 진짜 열심히 하세요. 포항에서. 저도 포항에서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떤 그 뷰티샵이라고 해야 되나? 뷰티샵. 눈썹 문신하고 뭐 속눈썹 연장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뷰티샵. 저도 이제 파트너 사장님 통해 가지고 이 뷰티샵 사장님 미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명단을 쫙 다 꺼내고 누구 친구 연결할 건데 그 친구 어머니가 대박이라서 이렇게 쫙 나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한 달 만에 바로 시니어 디렉터 그림이 나왔어요. 지금 거의 다 도달했어요. 한 달 만에. 야, 이분 진짜 성장하는데 리더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을 미팅을 쫙 하고 이제 뭐 다른 일정을 보려고 딱 했는데 성공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이 오전 일정이 지나고 오후에 잠깐 들렸거든요.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이 뷰티샵 사장님 고객이 있어요. 헐. 자주 이 뷰티샵에 가서 눈썹 연장하고 눈썹 문신도 하고 몇 번을 갔더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왔나요? 저한테 왔어요. 세상 좁죠? 와. 근데 진짜 뭐 어떡합니까? 제가 뭐 떼서 줄 수도 없고 SD 다 됐는데 이제 이분이 한 명이 와가지고 SD 그림 나가지고 매출 얼마나 나왔어요? 9,000 BV에 4,500 BV 한 약 14개의 매출이 나왔죠. 거의 이분이 와가지고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게 사업인 거예요. 빡세게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다 대구권에 계시잖아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 지역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게 생깁니다. 진짜 반드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울산에 모 사업가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막 사업을 하다가 뭐 가족한테 얘는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싶어가 전달 안 한 분이 계셨는데 타 팀에서 뭐 셀톡스가 전달해가지고 이분의 뭐 동생인가 사촌 동생인가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타 팀에서 이분 사촌 동생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셀톡스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 딴 라인에서 무섭죠. 이 인젝트 파급력입니다. 그래서 예정자 가리시면 안 돼요. 진짜 이 뷰티샵 하시는 분이 이분이 왜 전달 안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말이 났어요. 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제품 전달했을 때 합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먹는다 했어요. 저는. 근데 제품 들어봤는데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렇게 돈 줘가면서까지 살 빼고 싶진 않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풀어줬는데 이분이 괜찮네요? 라고 했어요. 이분이 딱 사인하시면서 어제 제가 미팅 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돈 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까지 갔습니까 지금? 시니어 디렉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참 이 사람 재밌죠? 네, 이 사람 참 재밌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진짜 포텐이 터지냐 안 터지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내가 수없이 시도하고 수없이 노력하냐 그 차이 같아요. 어제 또 저녁에 부업자분들 제가 미팅을 했는데 부업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스폰서님, 저랑 이제 미팅하기 전날에 어떤 누군가 지인을 미팅을 했는데, 시큰둥했습니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관심을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안 된다고요? 라고 전했어요. 네, 시큰둥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교를 해드렸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비교를 해드렸어요. 제가 사업 초창기에 대실적이라고 하죠. 왼쪽 라인. 처음에 보통 왼쪽이 대실적으로 펼쳐지거든요. 여기에 깔았던 사람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여기에 깔았던 사람이 그냥 니꺼 하나 해줄게. 그냥 하나 해줄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고, 이 사람은 플래티넘을 갔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박정근 사장입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사장님, 전달을 했는데 시큰둥했다, 거절받았다, 반응이 별로 미적지근했다, 아니면 그냥 생각해보겠다 했다 등등은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ING입니다. ING 뭡니까? 진행 중. 진행 중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말 틀렸나요? 맞습니다. 어쨌든 내가 엔젝타라는 걸 하고 있고 셀톡스라는 제품이 있다는 걸 알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갈지 작전을 짜야 되는데 한 번 전달했는데 아씨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한 번 딱 했으면 저는 그 한 번의 시도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채우고 싶은 100% 중에 단 1%라도 다가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아예 시도하지 않았으면 1% 확률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한번 딱 전달하면 오! 야 대박이네. 야 씨 나 무조건 로얄크랑 갈게. 내가 제일 선전 받게. 누가 이런답니까? 그 사람의 열정과 사업적인 마인드는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거. 그래서 당장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더라고. 제품 먹여보라 하는 거고 미팅 잡아보라 하는 거고 거절받아도 두 번째 만나면 어떻게 할지 상의하자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은. 왜? 결론은 내가 얻고자 하는 이 100%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박정근 사장님을 100%의 사업가 마인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계속 처음부터 야씨 이거 뭐 끝났네 무조건 나 플래티넘 간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볼까요? 한잔 했어요. 제가 전업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전 직장 생활하면서 사인한 상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본사가 서울에 있어. 그때는 뭐 대구에 센터가 있습니까? 뭐 아무도 없었어요. 지방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 보려면 서울 무조건 올라가야 돼. 서울 올라갔어요. 자꾸 올라갔어요. 기름값 10만원 써가면서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강의 한번 듣고 괜찮네. 그냥 해봐야겠다. 진짜 해볼까? 고민하는 찰나에 정근 사장님도 이제 니 믿고 해줄게 하면서 등록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근 사장님 만나갖고 정근아 우리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술 한잔 딱 먹으면서 그때 횟집에서 먹었나? 그랬죠? 네. 해도 300원이었어 또. 보통 원래 내가 대구에서 서울 왔으면 지가 사야 된다. 다 먹은다. 아니라더라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산했죠. 그래서 딱 400이고 어쨌든 난 내 파트너라 생각했으니까 그래 어차피 내 파트너 구원하자. 그래서 딱 400이고 잘 먹대요. 그래. 비싼 거 못 먹고 광어 먹었다 그랬는데 돈이 어디 넣는데 광어 딱 먹으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오 그래 그러면 니 뭐 집 있나? 내 집 있다. 혼자 산다. 혼자 산다. 그럼 내일 일단 너희 집에서 같이 들어가고 한번 해보면 되겠나?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그 방에 우리 딱 하면서 합숙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 야 잘됐다 싶어갖고 대구 내려가 난 또 사표 냈네? 직장에다가 같이 할 파트너도 있겠다. 두려울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사표 내고 부장님 저 때려치울게요.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러죠. 저 때려치고 사업할 겁니다.
새끼가 이거 뉴스에 지금 취업이 안 된다 하는데 딴 아들 취업 안 된다 하는데 니 미쳤나 하면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면서 기술 배우는데 나가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 저 사업에 성공할 겁니다. 하고 때려치고 올라갔어요. 서울 뛰고 올라갔는데 일 안 하네. 뭐 이거 우와 이 뭐지? 내 300씩 올라왔는데 이거 어떡하는 건데 그죠? 야 정말 누구 안 때려치는데 할 수도 없고 자기 하는데 계속 하네. 나는 다 그만두고 올라왔는데 집 못하니 다 싸들고 올라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집주인이야 또. 나는 또 그 주인은 또 침대에 자고 나는 스폰서인데 그래도 나는 바닥에 이렇게 자는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작도 안 했지. 나 혼자 시작했지. 안 하더라고. 해먹을 때는 한다 해놓고. 근데 제가 딱 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문사장의 집에 얹혀 사는 딱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넘었다. 10일가량 항상 정문사장보다 늦게 자고 항상 정문사장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 게임, 만화 뭐 그냥 카톡 나부랭이 하는 거 모습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모습 꾸준하게 하고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솔직하게. 에이씨 뭐 일단 방에서 얻어 지내는 것만으로 닥치고 있자. 쫓겨나지나 말자. 일단 당장 사표스로 서울 올라왔는데 정말 나가라고 해야지. 쫓겨나지나 말자 하고 일단 가만히 닥치고 일만 열심히 했던 건데 갑자기 10일째 딱 되니까 정문사장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청년아 왜? 내일부터 출근할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디 일하는데? 아니 언제 딱 출근할게. 그때 그 10일의 노력과 정근사장의 출근할게 한마디가 지금의 둘이에게 이 플래티넘 배지를 전달해 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횟집에서 그때 회 광어 한 마리 25,000원짜리인가? 간판 이름도 광어 한 마리 25,000원. 간판 이름. 야 저기가 약간 접대하는 느낌을 주면서 좀 싸게 나오겠는데 싶어 들어갔어요. 아니 매운탕 값도 알아봤고 초장 값도 알아봤고 똑같더라고. 야 서울만 코베인단 말이야 이 말이야. 그 해안 사람 먹으면서 가자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내가 던졌던 사표 한 장에 내가 노력했던 그 10일의 시간이 정근사장과 나에게 플래티넘 배지를 전달해 줄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3달 만에 300%가 오른 테슬라 말이에요. 네. 그게 이상인 것 같아요. 그게. 시간 투자가 잘 안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육아만 계신 애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압니다. 저도 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썰 풀면은 제가 사장님들보다 막 3시간 풀 수 있어요. 네. 저도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저 만나자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여자분들이 여자분 분위기 보이시면 안 되는데 농담이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짜 뭐 농담이에요. 물론 이제 얼굴 때문에 약간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저 만나는 수많은 여자분들 좋다고 네? 가지 마라.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친척분들, 동생 다 반대했어요. 얘기 안 할 뿐입니다. 그거 해서 뭐합니까? 달라지고 있어요? 집에도 반대합니다. 쟤들 얘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응원받을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다 강제한다는데 누가 응원해 줄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응원받을 때는 옵니다. 언제 옵니까? 결과를 만들었을 때. 쟤들 얘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응원받고 박수 받을 줄 알았습니까? 예상 못하셨습니까? 당연히 반대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직장 잘 다니던 아들이 사표 내고 저 사업합니다. 무슨 사업? 다단계요. 야 역시 우리 아들. 나는 우리 아들 마인드가 나는 좋다고 생각했어. 역시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웠어. 역시 요즘 뜨고 있는 다단계 사업. 우리 아들 서울 가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 난 생각해. 갔다 와. 엄마 돈 필요해? 아빠 용돈 좀 줄까? 이럴 줄 알았어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근데 박수와 응원은 언제 받는 겁니까?
박수 나오면 언제 받아요? 결과 나와. 무대에서. 결과를 내시고 배지를 수여받으실 때 무대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도 먹고 반대 심했던 창윤이가 사업을 하고 플래티늄이 되고 조직을 키우고 대구에 아무것도 없었던 허벌판에 플레이스를 차리고 그러면서 대구의 인프라가 많이 물론 제 조직은 다 아니지만 대구에 많은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 덕분에 그 조직이 인프라가 커져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가장 핫플레이스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을 모시고 대구 원데이 세미나를 하죠. 그때 수많은 일정 중에 보상플랜, 정창윤, 플래티늄이 찍히죠. 그 원데이 대구 원데이 세미나가 있는 날 부모님을 초청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제 강의가 끝나고 모든 일정까지 다 들으시고 저희 부모님이 끝나고 한마디 하셨죠. 아들아, 장하다. 뭘 해도 되겠더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고맙다. 응원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게 우리 일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일. 인정받고 싶잖아요. 누구나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 입지와 내 보여지는 모습과 나의 그런 주변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잖아요. 누가 무시합니까? 남편이 무시합니까? 애기 데리고 다니는 아줌마 취급받으세요? 사장님들은 엔젝터 하시는 아줌마입니까? 엔젝터 하시는 사업가입니까? 나갑니다. 사장님은 사업가입니다. 그걸 누가 말해주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난 사업가다. 집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 집이 흙수저예요? 부모님 재산을 많이 안 물려주셔서 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내 재산 내가 버는 거 아닙니까? 내 입지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인젝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아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어떤 누군가는 아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열심히 못한다. 누가 정말 됩니까? 사장님들은 진짜 그 횟집에서 진짜 사업 한번 해보자고 나누는 파트너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고 계십니까? 진짜 인젝터를 해보자고 이 사업을 키워보자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직 제가 뭐가 안 돼서 제가 아직 보여줄 게 없어서 이 사업은 그런 사업 아닙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노를 젓는 사업이에요. 보물 지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보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물을 나눠주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장님들 버는 돈 나누려고 이 사업합니까? 나도 잘 벌고 내가 보여주는 사람도 잘 벌려고 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아니요. 친구야, 난 이런 보물 지도가 있는데 일로 가면 보물섬이 나오는데 나 혼자 노를 젓자니 3시간이 걸린다. 근데 니랑 같이 적으면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데 이 노를 같이 적어서 보물섬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박정사님 추천했죠. 인젝터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위에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정사님 저보다 돈 많이 버는 게 많아요. 오늘 밥 쏘세요. 네. 네. 정사님 저보다 돈 많이 벌 게 많아요. 제가 스폰서지만서도. 제가 그래서 기분이 나쁘냐?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스폰서는 파트너의 전산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전산을 딱 들어가서 저보다 스텝이 더 많이 보는 날이 있어요. 와, 좋다. 왜 좋아요? 매칭수다 많이 올라오네. 야, 매칭수다. 오. 아니, 매칭수다 두 번째고 뿌듯했어요. 뿌듯해서 첫 번째 매칭수다 두 번째. 그 생각 하긴 합니다. 스텝 몇 개 돌았으니까 40%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네, 추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벨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1번을 시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사장님들이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면 내가 전달하는 내 마음이 아니면 현재의 내 모습이 미약할 수도 있어요. 미약하고 참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 상승에 이런 말이 나오죠.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누구나 할 수 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진짜 학벌 안 좋은 게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좀 고졸이거든요. 강의할 때, 미팅할 때,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저 고졸입니다, 사장님.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 공부 못했습니다. 저 스펙이 안 좋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가 성공 스토리를, 플래티넘으로 성공 스토리 딱 할 때 진짜 얘기하면서 사장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저 엔지니어 출신인데 그랬거든요. 한글로 하면 뭡니까? 공돌입니다 이랬는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촬영 없잖아요. 제가 다녔던 직장 어떤 직장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네 이력서 내면 다음날 면접 보러 가요. 면접 보러 가잖아요. 내일 출근하래요. 손가락 5개 다 있고 발가락 5개 다 있으면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죠. 네. 누가 취업이 안 된답니까? 요즘 누가 직장 다닐 때 못 돼요? 쎄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일손이 없어서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인젝타에서는 나름 그래도 대우받고 여행도 보내주고 나름 먼저 시작했다라는 능력은 없지만 먼저 시작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스폰서님이라고 해주시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박소연 사장님 밖에서 저 만났으면 눈도 안 맞췄을 건데 뭐지? 임마? 임마 뭐지?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네? 가식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님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좋군 뭐 이런 좋잖아요. 이게 사업의 이상합니다. 굉장히 진심을 있으시고 사람은 공감을 할 때 가장 많이 기뻐하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50번의 골든벨의 문제를 다 풀어서 성공이라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1번을 시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미약하지만 당당하게 전달하십시오. 어차피 사장님 전달하시는 분들은 같이 사장님들과 성공할 자리를 나눠주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요. 지금 전달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직급이 어떻게 될지 알고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입지 세우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서 멋져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198만 원 했고 앉아 계신 사장님도 198만 원 했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198만 원 했고 돈 200만 원 받고 소실적인 22.2% 받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모두에게 같은 사업성이 주어지는 일이 엔젝타 코리아 아닙니까? 동등한선에서 맞아요. 뭐가 있어요? 되실 거라 믿고 의심치 않고요. 항상 열정적으로 다 맞으십시오. 저는 오늘 박대배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